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 35분입니다. 힘들었던 1월이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볼게요. 자, 317.26, 1.68% 내렸습니다. 분기봉은 P4 상단선에서 밀렸어요. 와, 그래도 여기서 밀리긴 하네요. 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 밑에도 상단선이 꽤 있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서 밀리겠거니 생각하고 대응을 한 건데, 와, 전고까지 넘어가면서 전고 위에 있는 326.57 상단선까지 찍고 이제 밀리고 있어요. 자, 분기봉은 이제 살짝 밀리고 있고요. 워낙 상단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밀렸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월봉은 상단선에서 밀리긴 했는데 끝났잖아요. 이게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위는 열려요. 이번 달은 위를 눌렀는데 반대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위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307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91에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월봉으로 매수를 해보겠냐? 라고 물어보면, 가장 비싸게 매수한다 그러면은 307이고, 보수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291 정도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단,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봉. 하단선 아래에 지금 내려가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내려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갔어요. 잘 보세요.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갔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살짝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하고 있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 이것도 하락 중이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 중이에요. 여기서 하락 중이라는 건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인 거예요, 아직. 하락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가는 아직 봉이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저가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수는 없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일봉상 저가를 지켜야 돼요. 자, 매수하고 싶다. 일봉상 저가를 지킬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 깼다, 그럼 내일도 매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 가지고 매수는 못 한다.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닥이 확정이 안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가예요. 고가는 이번 주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리는 거예요. 여기 A. 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잖아요. 그러면 A까지 빠져야 돼요. A가 얼마냐면 303.10입니다. 그러면 303.1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은 이번 주 고가가 지난주 고가보다 낮고, 그죠? 다음 주 고가가 이번 주 고가보다 낮으면, 그러면 303.10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구조예요. 지금 주봉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일봉은 네, 오늘 P5 하단선까지 썼고 아래가 열려버렸어요. 아래가 열렸습니다. 일봉은 현재 최저가 모드가 진행 중이에요. 최저가 모드 설명드렸었죠. 네, 최저가 모드는 네,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거. 네,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걸 뜻해요. 그럼 횡보 구간을 다 깨는 걸 최저가 모드라고 하는데 지금 고가랑 저가가 최저가 모드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최저가 모드를 완성하려면 고가는 313.81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저가는 310.04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일 오늘 저가 깨면 310.04가 목표예요.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 310.04까지는 열렸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반등이 나온다면 목요일 여기가 수요일이죠. 목금 정도. 목금 정도의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저가를 깨면 말씀드렸죠. 310대까지 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월봉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봉 하나. 이제 투자심이 또 뜨네요. 네, 투자심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여기는 고가의 일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 못 넘으면 하방이 되는 거죠. 네, 전고를 못 넘으면 하방이 된다. 뭐 똑같아요. 여기는 하단선의 위치가 308.38이고 그 밑에 있는 건 291.36 정도 됩니다. 자, 주봉은 네, 여기도 하단선 아래 있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일봉상 저가를 지키면 매수, 일봉상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를 안 한다. 네, 오히려 지금 일봉에서 최저가 모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요봉까지 311.3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봉의 하단선을 쓸 거냐 아니면 일봉의 최저가 모드로 갈 거냐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일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로 가는 거고 내일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주봉의 하단선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잡할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띵글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이제 이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찍고 또 보여드릴 거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반기봉입니다. 반기봉의 상단선은 320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봉 상단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기봉과 반기봉의 차이가 뭐냐? 분기는 3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의 상단선을 쓴다라는 거는 3월달까지만 유효하다고. 네? 3월달 지나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기봉을 믿고 매도했는데 3월달까지 버텼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뭔가 큰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기봉은 6개월짜리예요. 6월달까지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320 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매도를 했다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 뭐냐? 이번에 보실 건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상의 코스피 200 지수의 전환선구는 317.4입니다. 오늘 종가가 317.16이죠. 전환선구 아래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이 되면 시초가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고 선엑스펜 2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데드가 난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자, 월봉은 데드가 난 상태에서 시작하고 문제는 이제 후행 스팬인데 322.66이 기준선 26 값인데 후행 스팬이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22.66 아래에 있는 거면 이미 데드가 난 상태인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 있다라는 건 데드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준선 26보다 전환 후행 스팬이 더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아래에 있는 뭐 아래에 있는 거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는 2352에 있어요. 그 값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선 26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그 코스피는 3%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위로 못 간다라는 사실은 코스피 지수는 3%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을 넘지 못하고 마감한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3%를 빼야 되니까 코스피 200 지수도 3%를 빼야 된다고요. 그럼 코스피 200 지수가 3%를 빼면 307.7입니다. 네, 따라서 다음 달은 종가가 322.66 위에 있지 않으면 종가는 307.7 아래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2352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이야기는 후행 스팬이 그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내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데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는 골드가 나야 돼요. 인버스 골드 나야 되는 기준선 26의 값은 얼마냐? 2492원입니다. 2492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는 2352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2352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인버스는 6492원 위에서 끝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난다. 그거는 코스피 지수가 2352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말과 같고, 코스피가 2352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말은 인버스는 6492원 위로 간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인버스가 그 6492원 위로 간다는 얘기는 고버스는 7320원 위로 간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그 밑으로 끝나면 이제 앞으로 올해 8월 이내에 안 좋은 일이 터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제 가설입니다. 제가 검증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 가설이에요. 자, 오늘 개인이 3076억 샀고 외국인이 4751억 팔았고 기관이 1560억 샀습니다.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현물을 4751억을 팔았어요. 반대로 그 선물은 1992억을 사서 누적으로 얼마냐? 753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초에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외국인 선물 매수 들고 있는데 바로 내릴까요? 저라면 한번 반등 줄 것 같아요. 반등을 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내일 반등 주고 목요일 날 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반등 주고 목금 내리면 좋죠. 그렇게 내리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풋을 샀어요. 풋 30억을 샀는데 이것도 좀 보는 김에 같이 보고 넘어가죠. 말일이니까 이것저것 보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자, 누적인데 개인의 누적을 잘 보시면요. 개인의 누적을 보면 이렇게 양매도예요. 양매도. 양매도성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손실이 나려면 306 아래로 내려가야 된대요. 아니구나. 누적으로 봐야지. 누적으로 보면 309.5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309.5 아래로 내려가야 손실이 납니다. 309.5.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여기 311 아래로 내려가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손실이 나는 그 위치랑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위치가 딱 겹쳐요.
그쵸?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외국인은 옵션에서 수익이 나고 개인이 손실이 난다는 거죠. 위로는 수익이 안 나요. 자, 볼까요? 310에서 350까지 볼게요. 350까지 보면 지금 외국인은 위로는 수익이 없어요. 옵션상 위로는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만기일이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2주라는 시간 안에 외국인이 콜을 매집하지 않는 한, 그죠? 품매도로는 못 바꿔요. 예? 품매도로는 못 바꾸니까 콜 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외국인은 옵션만 따져봤을 때는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개인은 보시면 333.5까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봐야 손실 나는 건 외국인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예. 개인이 손실이 나려면 밑으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은 작살나는 거죠. 외국인은 내리면 내릴수록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옵션만 봤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어요. 응? 지수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요. 근데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만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합으로, 그죠? 보합으로 계속 움직인다.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포지션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외국인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옵션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는 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위는 아니다. 아래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아래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300에서 340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요. 지금 위치에 있어도 손실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위로 가면 손실이 난다고. 그러니까 위로는 아니라고요. 위로는 아니고 아래로 갈지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래로 가면 수익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위로 가면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옵션 포지션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상방으로 가고 싶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위로 가서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월이 바뀌잖아요. 월이 바뀌고 월이 바뀐 상태에서 기준선 26 아래,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만약에 아래로 밀잖아요. 아래로 밀면 결국엔 데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옵션 포지션대로 개인이 손실이 나도 지수를 아래로 밀어버리면 데드가 난다고요. 데드가 나면 아마 확률상 꽤 높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만약에 지수가 내린다. 단 0.1포인트라도 내린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악재가 올 8월 안에 온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봉의 단위가 월봉과 분기예요. 월봉과 분기를 보고 이제 주봉과 일봉을 가지고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사고 내일 하루 어디에서 팔고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거래해서 내일 팔고 내일 거래해서 모레 파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 동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물려도 신경 안 쓰는 타입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시면 예,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맞았니 틀렸니, 예. 이게 뭐 하루 맞고 하루 틀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분기면 봉이 60개입니다. 일봉은 60개고 3개월이니까 주봉은 한 14개 정도 돼요. 14개 정도. 몰봉은 3개입니다. 예. 그 중에 뭐 20개 틀렸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4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20개 틀린 거 40개가 커버하면 돼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영상은 일본 거래하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고포스는 단기 거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필요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고 봐요. 3개월 동안 뭐 들고 가도 뭐 엄청나게 빠지지 않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감안하시고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월달엔 좀 좋은 일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